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타로 하루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 카드로 제인 오스틴 카드를 가져와 봤어요. 카드가 되게 예쁘죠? 아마 제인 오스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설득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오만과 편견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에서 미스터 다하시는 리지 베넷을 향한 태도와 속마음이 달랐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마음 안에는 리지를 향한 찐 속마음이 따로 있었고 자기도 몰랐던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이 미스터 다하시처럼 자기도 모르는 찐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마련해 봤습니다. 카드 제일 위에 올려둔 제인 오스틴 카드 일러스트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셔도 좋고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번호 보고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시지 못하겠다 싶으실 때는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다 보시고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만 쏙쏙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다들 선택하셨나요? 그럼 오늘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마음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분일 듯 합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편이라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일 듯 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서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갖춘 분일 듯 한데요. 겸손한 면도 있고 참을성도 많아서 늘 상황에 맞게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가 하면 갈등을 싫어해서 조화롭게 적응하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일 것 같아요. 꼼꼼하고 성실한 것은 물론이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대기만성 스타일일 듯한데요. 일단 이분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보기에는 여러분과 그분은 이제 막 감정이 싹 튼 관계로 카톡이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같고요. 조금씩 불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워낙 신중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다른 친구들 혹은 지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모두 다 함께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지인의 원오브댐인가? 그 사람하고 나는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아님 이 사람이 나를 두고 간을 보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듯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말수가 적고 표현이 많지 않은 분이다 보니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짐작하기가 어려우실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다음 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고요? 여러분 혹시 미스터 다하시하고 사귀고 계신가요? 제가 앞에서 오만과 편견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 다하시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이분의 속마음이 어째 미스터 다하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그분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재보는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미스터 다하시가 리지 베넷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려고 한 것처럼 그분 또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고 본인도 둘 중 하나 마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의 이런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분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분의 심층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칼라 카드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이분은 확실히 현실적인 조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 골드, 레드 앤 코퍼가 나온 걸로 봐서 이분은 재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렌지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면모를 가진 분일 것 같고요. 골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부와 명예, 사랑과 성공, 카리스마를 고루 갖추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에게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공이나 명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특유의 절제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드 앤 코퍼 카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레드 앤 코퍼 카드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첫눈에 반해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스터 다시 같지 않나요? 심지어는 이런 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줄 오른쪽 카드를 봐주세요. 머니 벌셔스 러브라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돈 대 사랑. 이 카드가 나오고 보니 진짜 여러분이 오만과 편견의 커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분에게는 경제력, 돈으로 대표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사랑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생각할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현실적인 조건에서 여러분이 조금 처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듯한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지 베넷처럼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이네요.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분의 속마음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3장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서도 2장의 코인 카드와 1장의 컵 카드, 즉 현실과 감정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분간은 이분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여러분을 눈앞에 두고 고민을 계속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털어놓을 것 같고요. 두 분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소설처럼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골라주신 에이스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월드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카드를 골라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의 결합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분에게서 흔들림의 사인이 온다면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두고 심하게 저울질을 하는 느낌이 오면 여러분은 사랑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중간에 있는 카드는 양이라고 할 때 음에 해당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세요, 리드를 맡기세요, 이런 카드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이 좀 더 영리하게 이분을 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분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분의 행동을 유도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편이 두 사람이 맺어지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분은 여러분에게로 흘러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것으로 보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스터 다하시와 리즈 베넷처럼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이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카드 선택 시에 뽑아주신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보시면 젠트리 계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오는 미스터 다시나 미스터 빅리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젠트리 계급인데 신사를 나타내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이 계급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이시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신사다운 분이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이 남성이시라면 여러분이 굉장히 신사다운 분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마음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사다운 면과 조금은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이분은 신념과 의지가 확고한 자수성가형 인물로 듬직하고 과묵하고 책임감이 단단하고 성실한 분으로 단호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이끌 줄 아는 분일 듯 합니다. 가족을 책임감 있게 부양할 타입으로 보이고요. 실리적이고 계산적이라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일 듯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런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책임감 있고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호감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확실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약간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황제 카드의 소유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만큼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이면 무엇이든 책임지고 감당하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가 집착이나 구속 같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찐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일치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까? 여러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고 계신가요? 맨 아랫줄 오른쪽에 있는 사우다지 카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달콤 쌉싸름한 그리움이나 갈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우다지라는 것은 포르투갈어로 이미 지나간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나 그리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상대방 분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조금은 엇갈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겉으로는 황제 카드로 대표되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지만 이분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잠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마음이 더 순수하고 여린 분인 것 같아요. 여기 킨더, 어린이 카드가 나온 걸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이분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해서 고백을 하든 포기를 하든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분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심층 심리는 어떨까요? 칼라 카드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분에게 여러분은 마치 첫사랑과 같은 설렘을 주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칼라 카드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기와 달리 여린 면이 있는 분이라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렬한 마음을 품고 있고 여러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자신의 위험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고급스럽고 성숙한 면모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감성적이고 예민한 기질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개성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으면서도 그 마음이나 그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면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억누르는 면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의 관계 흐름, 그리고 이분의 마음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체리엇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은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고백이라면 고백, 프로포즈라면 프로포즈를 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지나간 연인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의 고백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이분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카드 배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여기 있는 스트렝스 카드와 같은 커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나운 사자를 부드럽게 길들이는 여성의 모습.
이것이 바로 두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약간의 적극성과 애정 표현을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점점 더 여러분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묶인 사자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사자를 제압하고 통제하는 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대가 가진 여러 가지 면모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 더 북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환경과 문화, 경험을 존중하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분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이분이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셔야 두 분의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좋은 카드의 배열인데요. 여러분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사랑 하시길 바라며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3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보다 연하이시거나 연하가 아니더라도 외모가 어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순수하고 맑은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컵과 페이지 소드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걸로 봐서 이성과 감성이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분일 것 같은데요. 민첩하고 사고력이 뛰어나 판단력이 좋으면서도 섬세하고 성실한 성향을 가진 분일 듯한데요. 부드럽고 따스한 감수성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줄 아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와 가슴의 균형이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외모에 패셔너블한 기질을 가지고 계셔서 누가 봐도 스타일이 좋다는 칭찬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과는 막 시작된 풋풋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분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할락 말락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신 것 같고요. 서로 간질간질한 감정을 느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의 진심에 대해서 갸웃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분 다 연애 외에 바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이나 학업이 바쁘신 것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정신이 없어 연애에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놓고 누군가하고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찐 속마음을 살펴보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여러분을 두고 뭔가 재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걸까?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분의 이전 연애가 상당히 아픈 연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드러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 행동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전 연애가 준 상처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기보다는 상처가 아물기는 했는데 흉터가 좀 크게 남아서 그 흉터를 보면 이전의 상처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이분이 여러분과의 연애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완드 3번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한다거나 관계에서 등을 돌린 사람 등을 뜻할 때도 있지만 여기 이 카드 배열에서는 새로운 사랑의 기회가 왔음을 느끼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알고 있다는 카드로 보입니다. 본인도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시기상으로 언제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 각을 재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분의 심층 심리를 나타내는 컬러 카드를 보면요. 컬러 카드에서 드러나는 이분의 성향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주의자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상적이고 그런 반면 또 예민한 기질이 있는가 하면 개성도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사회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동시에 허영심도 존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 수줍고 설렌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상당히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카드를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풀 카드도 그렇고요. 에이스 오브 코인스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함께 새로운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모두 일이나 현실적인 문제와 연애를 저울 위에 올려두고 있는 것이라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이나 학업도 그렇고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 그 불균형이 두 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이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카드로는 첫 번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니콘 그림이 그려진 자유라는 카드와 그 다음에 평화라는 카드 두 장이 나란히 나왔는데요. 자유는 여러분이 사랑을 제외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통제를 받고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자신이 찾아낸 답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컨트롤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이러한 통제받는 감정은 줄어들 것이고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경험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연을 사랑할 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사랑과 현실적인 문제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보셔도 좋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카드 배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득 소설 오만과 편견이 생각이 나거든요. 소설을 보면 미스터 다하시는 오만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리즈 베넷은 편견이라는 것을 벗어나서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둘러싼 굴레를 벗어나면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패션, 정열이라는 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열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열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내면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면에 따뜻함으로 가득한 정열적인 사랑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드를 펼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별을 하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에 카드들은 막 시작하는 커플이거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4번 카드는 확실히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골라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로 3번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실수로 바게트 빵을 떨어뜨려서 케이크를 망쳐버린 일러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3번 소드 카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카드입니다. 그 유명한 심장에 칼 3개가 꽂혀 있는 그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현재 상태는 그다지 아파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할까요? 카드에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 나오는 카드들을 봐도 그렇고요. 8번 펜타클 카드와 더 선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겉으로 보이는 그분은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천성이 밝고 긍정적인 분인 것 같아요. 순수하고 밝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활동적이고 타인에게 관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스타일일 듯 합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추진력도 좋고 도전 정신도 있는 분일 것 같은데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이별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거리랄까 관계가 안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상처를 좀 받긴 했지만 별 데미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카톡 프로필 이런 걸 보셔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진짜 그분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텐소드 카드가 눈에 들어오네요. 바게트 빵 때문에 케이크를 망친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등줄기를 타고 10개의 칼이 꽂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니버설 카드도 그렇고 다른 텐소드 카드들은 이렇게 칼이 꽂혀 있는 사람 저 멀리로 여명이 비친다거나 석양이 비친다거나 이렇게 빛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카드에서는 회색 빛으로 그런 빛 같은 게 내릴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냥 회색 배경만 보일 뿐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의 상처는 바로 여러분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최선을 다해 아닌 척 생활하고 있지만 속된 말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 관계에 결단을 내린 것은 여러분이신 듯하고 그분은 여러분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신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 완드 에이스 카드의 손이 그분의 손처럼 보여요. 두 분의 관계를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심층 심리를 보여주는 컬러 카드를 한번 볼까요? 일단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마구 뒤섞여 나온 걸로 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결단에 눌려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보이고요.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 상태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그런 여러분의 결단에 짓눌린 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그분의 마음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카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요. 쓰리소드 카드가 또 한 번 나온 걸로 봐서 상처받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일 듯 합니다. 너무 심각한 고통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할 마음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리하고 치열했던 지난 연애에 대해서 조용히 돌아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의 감정 교류를 다시 한번 원하게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자신감이 사라진 상황이라 차마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께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왜 그렇잖아요. 사랑은 미친 듯이 노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순간을 즐기며 편하게 웃는 모습, 제스처,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카드에 그려진 여성처럼 장미꽃을 보며 매혹적인 향기를 즐겨보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원하는 곳, 안내하는 곳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분과의 만남을 바라고 계신 건 아닌지 그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장의 카드는 모두 재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제너레이션 카드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카드로 상대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두 사람의 관계도 또 한 번 기회를 가져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카드는 브레이크업 앤 메이크업이라는 카드인데요. 재회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이는 기술을 긴츠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똑같은 형태로 예전 그대로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더 새롭게 또 다른 가치를 가진 그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새로운 사랑을 메이크업 하시길 바라며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카드 때문에 제인 오스틴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는데요.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는 항상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약속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혼의 짝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저와 함께 시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